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붙였지만 재적의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는데요.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제안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현순 의원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평의 지방보조금 관리 및 심사 시스템은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업무를 반복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이에 국민의힘은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건 없는지 그 의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동참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로 행정사무조사 추진 발단이 된 어린이 영화제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을 두고도 여야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상근 인력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보조사업의 성격, 목적, 효율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게 되어 있다고 쓰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우리 오영렬 의원님께서 주신 근거대로 하자면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안부, 보조금 편성 예산 원칙 회계 처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10대 원칙, 그리고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이 페이지 모두 다 봐도 그 어디에도 상근직원 원칙적으로는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은평구청이 제시하는 민간 보조사업 집행 기준 자체에도 상근직원 인건비 지출하지 말라고 본인들께서 직접 써놓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는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킬 뿐이라고 지적했고 지방보조금 관리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은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구청 행정의 감시자 역할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집행부 견제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은 이달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285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8,136제곱미터 규모로 진행됩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병원 4층에 11개 병상을 갖춘 음압병동이 설치됩니다. 은평병원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에도 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천구 목동 테니스장에 지붕이 설치돼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양천구는 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목동 테니스장 18면 가운데 3면에 대해 지붕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은 이중막 환기 설계로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투광성이 좋아 경제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천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목동 테니스장 실내 코트에서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섭니다. 은평구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에게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몽골 어린이는 4명으로 아이들은 지난 13일 한국에 도착해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회복 중입니다. 은평구는 은평구 상공회와 함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항공료와 체류비를 지원하고 부천시 세종병원은 무료로 수술해줬습니다. 은평구와 몽골 셀렌게도는 2023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마련 주체를 기초단체로 넘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광역기초단체가 함께 자원순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법을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상황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당초 4개 권역 광역 소각장 마련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 설득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월 갑자기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했습니다. 현행법상 소각장 마련 책임이 있는 기초단체장이 나서 광역 소각장이든 아니든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도였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소각장 신설 문제를 떠안게 된 기초단체장들은 반발했고 이후 인천시와 함께 구성한 자원순환 협의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과연 기초단체에서 보통 수천억씩, 많게는 1조 원씩 들어가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지라든가 이게 대규모로 필요하고 몇천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역량만으로는 이게 답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그렇게 진척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인천시는 여전히 기초단체가 적극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입니다. 소각창의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군수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만약에 한 구에서 그거를 소각장 건립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던 어떤 다른 방안을 찾던 그건 구청장이 고민을 하고 구청장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역 기초단체 간 소각장 책임 공방에 지역사회 걱정은 쌓여만 갑니다.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해 결과를 얻지 못한 인천시에 책임을 묻는 모습입니다. 광역이 움직였을 때하고 기초가 움직였을 때를 본다면 기초가 한다는 얘기는 예산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기초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한 상황이었다.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천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책임만 바라며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인천시의 입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좀 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표심을 관리해야 하는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소각장 마련은 점점 더 큰 부담입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 표심 때문에 올해도 자리를 찾지 못할까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설 연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명절 전후 지역에서의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달 말까지 이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시군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기획전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 이몰도 최대 80% 할인 혜택을 앞세우며 설맞이 특가 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역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할인은 물론이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지난해 120개 시장에서 금년에는 160개 시장으로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지역화폐 할인율이나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에 앞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최대 25% 할인율로 100만 원까지 경기 지역 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 철원이나 춘천 양구도 설맞이 지역 화폐 특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라집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경우 기차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경기 일산대교나 인천 원적산 터널 같은 주요 유류도로 통행료도 면제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엘구어전 미국 부통령 등 각국 주요 인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엘구어전 부통령을 만나 현 국내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국민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했는데요. 경기도 기후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프랑스 통상부 장관 그리고 싱가포르 부총리 등과 만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양주시와 남양주시를 공공의료원 부지로 확정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두 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400병상급의 혁신형 병원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함께 돌봄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등을 진행해 2030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주 배경 인구를 위한 정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주 배경 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경기연구원은 2022년 220만 명이었던 이주 배경 인구는 2042년 404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주 배경 인구의 장기 거주 지원을 목표로 4가지 핵심 영역과 13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과 외국인 고령화 대비, 다문화 장병 군입대 적응 프로그램, 외국 국적 동포 자녀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입니다. 인천시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다니엘 돌란 슈퍼블루 CEO로부터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몰입형 전시장인 슈퍼블루 코리아를 인천에 유치하는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블루는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갤러리인 페이스가 세운 첫 몰입형 전시장입니다. 약 15,000평의 옛 공장 부지를 개조한 전시장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디지털 아트 그룹 팀랩을 비롯해 26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각각의 공간을 자신들의 작품으로 구성 및 연출했습니다. 관객들은 작품이 투영된 공간 속에서 공감각적 체험을 하고 작품에 깊이 몰입해 자신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블루 코리아는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번의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 중으로 계획대로 건립될 경우 아시아 최초 사례가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해 낙농, 유구 산업 육성과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유소년, 청소년 낙농 체험을 지원합니다. 젖소 개량 촉진과 노후 시설, 장비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하는 낙농, 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8억 원을 늘려 도비 108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착유기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